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지만 역시나 그 다음 날이죠. 사실 저희는 3만 선을 돌파할까 싶어가지고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관망하는 심리가 일었는지 일단 소폭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증시 판단해 주시죠. 네, 오늘은 말씀하셨던 대로죠. 사실 저도 다우지수가 3만을 넘어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3만을 한번 찍고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네. 다만 오히려 변수는 이제 테슬라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테슬라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면 이제 그런 좀 성장주의로 끌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주식주는 약간 또 좀 밀렸고요. 또 하나 결정적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존이 주가는 별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아마존이 약국 사업에 들어가면서 소위 전통 기업들을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다우지수나 S&P 500의 좀 약한 모습. 나스닥은 그나마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다 결국 막바지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셀 2000은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를 가면서 여전히 중소형주들의 상승세, 상대적 강대는 오늘도 이어진 하루가 되겠고요. 여하튼 시장이 이렇게 크게 또 다시 내려갈 일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유가가 지금 최소한 40달러 언저리 그리고 내려봤자 38달러 언저리에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보더라도 시장이 물론 여러 가지 우려는 있고 어떤 코로나의 확진 계속되고 뭐 일부 주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 뭐 클로즈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거는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고요. 금값은 1880달러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 만약 이렇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금값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3일 연속도 올라갔고 또 연일 또 최고가를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숨을 쉴 때가 네,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그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했고 그랬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에너지나 부동산은 좀 살아있는 섹터별로 뭐 그 정도의 오늘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표도 한번 봐주시죠. 소매 판매가 사실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요. 0.3% 정도였는데 이제 전달에는 1.6%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더 많이 올라야 소비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예상을 할 텐데 이 상승폭이 좀 다소 둔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가 늘 말씀드렸지만 주가 따로 지금 경제 상황 따로 코로나 상황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립니다. 어찌됐건 숫자로 보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좋은 거는 부동산 시장 빼놓고 별로 실제로 좋은 건 없거든요. 소매 판매가 그래도 0.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월가에 전망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된 건 고작 0.3% 늘었기 때문에요. 지난달에 1.5% 증가율보다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딱 요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 이제 2주에 한 번씩 대부분이 그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주급으로 받는 친구들이 워낙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미국 사람들의 많은 뉴스 보셨겠지만 보통 25% 정도 4명 중에 1명 우리를 보면 상상이 안 되지만 4명 중에 1명은 영어로 표현하면 unbanked다 아니면 underbanke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아예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은행제 계좌가 있더라도 신용카드를 못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현금이 있어야 되는 사회가 미국 사회인데 그게 지금 계속 잡이 지금 1,000만 명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선거 전에 그렇게 될 것 하다가 안 된 것이 부양체계. 부양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수표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은행에 계좌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위축되는 것이 되겠고 이게 걱정이 뭐냐면 딱 다음 주 아닙니까? 다음 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년과 달리 오프라인은 아예 이미 한 두세 달 전부터 올해 그 블랙 프라이데이 문 닫는다는 점포가 많이 있거든요. 해봤자 온라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위축될 수 있는 약간의 경계 상태에 지금 시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 앞서도 잠깐 저도 들었지만 아마존이 이제 약국 비즈니스를 런칭했습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힌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에서 우리가 처방받은 약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택배로 못 받는 거 아세요? 택배로 그죠 일반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그 조제 약 자체를 택배로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 조제하기는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뭐랬어요, 비타민 이런 거는 살 수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사겠지만 조제약, 그러니까 처방전이 있는 약은 안 되거든요. 근데 처방전이 있는 약은 미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어찌됐건 아마존이 그 사업 이제 공식적으로 런칭을 한 겁니다. 이게 2, 3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그린 부츠는 워낙 다우지수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네. 주가는 싸지만 그래서 확 오늘 8, 9%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가 떨어진 요인 중에 물론 주가는 싸지만 큰 영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월그린과 CVS가요? 네, 그런 거죠. 네. 월그린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우지수에 구성되어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CBS를 좀 좋은 회사인데 이것도 8, 9%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나라는 병원도 직접 가야 되고 약국도 가야 되는데 미국은 원격 의료를 통해서 이메일로 보내주고 처방전을 보내줘 아니면 핸드폰으로 문자로 쑥 링크를 주거든요. 그걸 갖고 그 링크 자체를 아마존에 보내서 물건 받는다. 이거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체제에서는 약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나가기도 싫어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영상 통화하고 그걸 갖고 링크를 갖건 PDF를 받고 뭘 갖건 바로 아마존에 등록시켜서 약을 받는다? 네. 이거 센세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진 하루가 되겠고요. 오늘 다우지수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제대로 올라간 것이 있다 그러면 계속 요즘 시장에서 핫한 주식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지만 보잉이 주식 오늘도 꾸게 올라가서 오늘 3, 4%또 올라가거든요. 보잉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약속한 날이 열렸습니다. 네. 18일 날 수요일 날 미국에서 우량제가 나온다고 잇따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직 얘기한 적이 없죠. 일단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 좀 올라가는 거의 뭐 유일한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였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의 거죠? 유일한 네. 뭐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우 지수에서 살아있는. 예. 네, 보잉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지 시간 18일에 발표가 되니까요. 저희가 내일 아마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마존, CBS, 월그린의 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가치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테슬라 같은 성장주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반면에 상대적인 가치주는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스닥은 좀 나름 선전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의견 전해주시죠. 나스닥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영향이 크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 여튼 관련해서 가치주가 이렇게 계속 갈지 성장주가 다시 어떤 모멘텀을 잡을지 모르겠으나 오늘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고가가 랠리가 일단 이어진 다음에는 일정 수준 좀 쉬어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10월 소매 판매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성장률이 둔화된 것도 악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다면 단기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일정 수준 있을 것이다 라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스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의 빌 스톤이라는 대표가 되겠는데요. 가치주와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시장의 반등이 지금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전히 가치주나 이런 것들을 좀 쉬어가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약간 특이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아리조나 대학의 경영학부 그 학장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가능할 텐데요. 리차드 시어스 교수가 무슨 소리냐. 연말까지 보면 모멘텀 주식이 훨씬 강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잠시 이 포인트에서 네. 교수님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아, 투자를 많이 하신. 경영학부 교수기 때문에 이런 건 투자론 이런 거 주고는 가르치는 분이겠죠. 뭐 딱 전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림 하나 소개해드리면 딱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목 자체가 재밌는 게 모멘텀 주식들의 12월의 모멘텀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기사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래프를 보기에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해드리면 약간 어려울 수 있었지만 주식은 모멘텀이 있는 주식과 모멘텀이 없는 주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란 건 뭐 뉴스 모멘텀이 아니라 최근 3개월, 6개월, 12개월, 과거 일주일 이런 걸 주가가 그동안 강했던 주식을 모멘텀을 얘기하고 영어로 경영학에서는요. 그리고 모멘텀이 없다는 것은 반대 있는 것들, 주가가 재미없는 것은 모멘텀 없다는 주식인데 두 개의 괴리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떨 네. 때는 강한 주식이 더 강하고 약한 주식이 더 약한 건데 그 12달을 나눴을 때 12월이 가장 강한 주식이 더 강했던 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미국이나 대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그 캐피탈 게인 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그 이익을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익에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난 것도 있고 손실 난 거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시키거든요. 네. 우리나라든지 양도세, 주식, 뭐 해외 주식 양도세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한 주식, 그동안 올해 손해 난 거를 오히려 일부러 손해를 확정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플러스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났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마이너스 30만 불 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30만 불로 손해를 확정시키면 이익이 70만 불로 줄지 않습니까? 아, 그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해외 주식하시면 이런 분들 좀 간혹 계시거든요. 뭐 규모가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절세 효과가 같다는 것을 했고요. 두 번째는 펀드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게 윈도우 드레싱은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연말이라든가 뭐 6월 말 이럴 때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익이 좋은 것들을 더 주가가 올림으로 인해서 내 펀드나 이익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기관 투자가든 보여줄 필요가 있죠. 내가 1년 동안 수익이 이렇게 좋았다는 걸 과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네, 그런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효과 때문에 12월에는 모멘텀 주식이 강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올해도 그럴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그럼 금년에 모멘텀 주식 중에서 가장 강했다는 걸 리스트를 또 뽑아드리면 페덱스가 알게 모르게 82%로 연초 대비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페덱스는 아시다시피 택배가 네. 많은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페덱스가 없으면 사실상 삶이 쉽지 않다는 그쵸.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광고에서는 페덱스에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다니는 것 같고 시계를 맞추는 광고하는 아주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자기 지역에 오는 시간이 정확한 거예요. 페덱스가. 그걸 아주 강조하는 그 회사인데 실제로 그렇진 않던데요. 네.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걸 어떻게 맞추겠으니까만은 대부분이 아마 경험 있으신 분은 내 물건이 얼마나 급하면 다음날 그 오버나이트로 받잖아요. 네. 몇 시에 오냐 그러면 어디냐고 저는 몇 번 경험했거든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 어느 지역에서 픽업하냐 그러면 너는 10시 50분이라 그러면 거의 10시 50분에 옵니다. 오. 이게 페덱스거든요. 그렇게 제가 예. 지방에 사셨으면 힘들 수 있죠. 텍사스에 살아가지고 아마도 말 타고 이렇게 배달하러 오시나 늦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있죠. 예전에 유명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페덱스를 갖고. 근데 그걸 어찌됐건 페덱스가 82% 올라갔고요. 퀄컴이 67%, 애플이 64%, 램리서치가 47%, 베럭골드가 40%,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8% 등등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연말에까지 강할 수 있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네. 올해 모멘텀 주식들 12월에는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지금 확진자 수를 또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일 확진자 수가 16만 6천 명을 넘어섰어요. 입원 환자 수도 7만 명을 넘어섰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누적 환자가 2만 9천 명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루 만에 16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어마무시한 숫자라는 게 확 와닿긴 합니다. 좀 엄청난 숫자가 일어나고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하루에 3만 명이 나오는 걸로 제가 봤는데, 여튼 엄청나게 많이 이런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엊그저께 미시간 주지사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하루에 일주일에 1,000명씩 사망자가 날 수 있고 빨리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한 서너 시간 전에 발표한 것 같은데요. 일단 도시별로 이제 이동의 제한 그리고 그 영업의 제한을 발표했는데, 물론 도시별로 지정해놨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캘리포니아에서도 예를 들어 지방에 뭐 손짝 있는 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주민의 87%가 제가 잠깐 뉴스 지나가면서 봤는데 87%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식으로 보면 거리두기에 강화 조치가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제를 활동을 둔화시키는 요인이고 분명히 주시장의 악재죠. 그렇지만 아직 덜 반영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불안하니까 금값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금값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러면 또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뭐겠습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한쪽에서는 금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가는 게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제가 한 달 전쯤에 15,000달러가 넘어섰다는 얘기했는데요. 저 오늘 아침 보고 또 17,000달러죠. 17,700달러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잠시 전에
캡처해서 화면 잡아왔는데요. 17,726달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나 이런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그런 건 상관없이 주식시장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느끼는 실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약간은 겉과 속이 많이 다른 시장의 네.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 소식을 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사실 어제 발표가 됐고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에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한참 많이 오르다가 또 네. 지지부진했어요. 네. 그런데 이 편입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옴과 동시에 과연 또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주식 분할이 되기 전에요. 이게 이 가격으로 보면 500달러까지 갔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9월 초로 기억하는데 이제 무산이 되면서 300달러 초반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400 몇십 달러로 와 있을 텐데요. 어저께 어떤 발표는 났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발표 났고 12월 21일 날부터 이제 편입이 됩니다. S&P 500에 편입되는 건 이제 결정이 났고요. 이제 뭐 하나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는 건 아직 발표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주주로 테슬라를 주주이신 분들 갖고 계신 분은 이게 빨리 $1,000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기를 원할 그렇죠. 텐데 그냥 냉정하게 보실 필요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펀더멘탈로 보면 즉 가치로 보면 일도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분명한 건 다만 우리가 그 간접적으로 분명히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충분하게 분명히 호재는 맞죠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몇 분의 얘기를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업계에서 제일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웨드브스의 댄 아이버스인데요. 이분은 예전부터 이 9월 달에 편입되고 안 되는 것 자체가 재료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겠는데요. 다만 어저께의 발표는 테슬라의 수익에 대한 소위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대한 소위 신뢰를 갖게 됐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것도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갈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이게 결국 이번 실적도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뭔가 좀 믿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하나의 꼬리표를 찍어줬다. 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고 있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한국말로 표현드리면 안정된 이익 측면에서 안정된 회사라는 것을 인증받았다라는 정도로 지금 아이브스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조셉 린만이라는 어드밴스 스터디 인스티튜트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주주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펀더멘탈로 별로 판단한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보다는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 자체.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나름 그 안에서는 정말 광적인 팬심을 갖고 있는 분이죠.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네. 광적인 팬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혁신적인 기업이라에 대한 이미지는 분명히 있고 세상을 끌고 가는 것들 다 인정하는데 이 S&P 500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역설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를 지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S&P 500에 아까랑 비슷한 얘기지만 소위 정상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의 조치는 뭔가 글로벌 랩의 스탠다드에 대해서 인증받았다. 이제 멀쩡하게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인증받았다는 정도. 즉 펀더멘탈이 이게 주가가 10% 올라간다, 30% 올라가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꿈과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좀 S&P 500 지수로 편입이 되면서 그 정도로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 역설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당장 거죠. 없더라도 네. 괜찮은 회사라고 인정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괜찮진 않겠죠. 네. 다만 그 정도로 인정받는 회사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는 것인데요. 어제도 개장 시간에 이 시간에 안 나왔던 뉴스니까 개장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달러도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1달러를 올라갈 거라고 펀더멘탈 애널리스트를 쓸 이유는 사실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분명히 지수에 편입되는 효과 그리고 그걸 추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약간 이제 금액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요. S&P 500을 그대로 추정하거나 난 벤치마크로 쓰겠다고 지금 공표했다는 건 어느 정도 페이를 하는 것인데요. 12조 달러입니다. 이 규모 엄청난 규모의 전 세계 자산 투자가들이 나는 벤치마크를 S&P 50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정수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이게 1경 4천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럼 그로 딱 뜨면
이 테슬라 정도의 수익 그 매출을 계산하면 보통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신규 수요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상당 부분. 테슬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이. 그럼 딱 누가 필요하냐면 S&P 500을 100% 추종하는 ETF가 있고 펀드가 있습니다. 그 ETF랑 펀드는 S&P 500에 들어간 것만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산하면 지금 업계에서 대충 추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한 1억 5천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 1억 5천만 주 정도 되면 하루 거래량이 5, 6천만 주기 때문에 3, 4일 정도 거래량 정도가 단기적인 효과가 있겠죠. 아마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서 두 분이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정상적인 기업으로 인증받았다는 정도의 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 이제 코스트코라는 기업도 $10의 특별 배당을 발표했거든요. 네. 혹시 배당을 받고 싶으시면 11월 30일까지 매수하시면 될 겁니다. 11월 30일까지. 네, 그렇게 되면 12월 10 며칠 정도에 바로 특별 배당 $10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약간 그 꿀팁인데 네. 용돈 받기 위해서 잠깐 코스트코 매수에 나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변동을 발표를 했습니다. 변동사항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거 왜 오늘 발표할 수 있냐면 이제 그 분기나 이렇게 그 자기네 예약한 그 날이 되면 그 다음에 45일 안에 이거 주식 변동상을 발표되기 때문에 이제 10월까지는 안고로 변동상을 발표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비중 축소한 경우부터 보여드리면 애플은 3,800만 주 줄였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2,100만 주를 줄였고요. 웰스파고를 1억 주, 코스트코를 430만 주 팔았습니다. 다만 이게 많이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만 애플은 전체에서 3%, 고작 3% 줄인 거고요. JP 모건은 95%. 다만 코스트코는 100% 줄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지금 하나도 안 갖고 있고요. 근데 코스트코 아까 특별 배당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용돈 안 받고 할아버지 이 버피동 이분은 어떻게 이제 용돈 필요 없다 연세가 이건가요? 드셔서 코스트코 갈 일이 없으신 거 가지고 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 산 것은 이제 그래서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제약주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에브비 2,130만 주 신규로 샀습니다. 파이저도 신규로 샀고요. 머크 제약사도 신규로 샀고요. 아마 뉴스가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 쪽에 또 앞전 꿈과 성장을 희망을 보는 기업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스노우플레이크를 6,100만 주를 산 거가 610만 주 산 거가 이제 신규로 매매한 거가 주요 종목이 되겠고요. 10월 말 현재인데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애플이 줄여도 47.4%입니다. 그러니까 벅스의 한 주를 보면 그중에 같이 거의 절반이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인 물량을 거죠. 줄였더라도 더 비중이 늘어났어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10.6%. 코카콜라가 6.6%로 좀 줄어들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4.3%, 크라프트 하인즈가 4.3%에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마트와 팔란티어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월마트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죠? 네, 월마트도 그렇고 홈디포도 전부 다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여튼 월마트는 깜짝 실적,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양사 모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월마트는 깜짝 실적, 매출도 생각보다 좋았고요. 이익도 1.1달러에서 1.34달러가 나왔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은 6.3%나 나왔고요. 이제 월마트도 이제 온라인에 주목하는 기업으로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이커머스가 70%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홈디포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지만 이제 비용 증가 얘기가 나온 네. 거죠. 특히 항상 얘기 나오지만 이런 홈디포나 코스트코 이런 쪽은 급여가 상당히 좋은 거로 많이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사심도 높고, 하여튼 홈디포도 이제 그 비용 부분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2%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가 저희가 어저께 무작정 그러니까요. 이거 미국 분들이 네. 저희 프로그램 보고 다 매수에 나서가지고 팔란티어 오늘 12% 넘게 올랐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뭐 좀 농담이지만.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야죠. 네. 그래야 저희도 힘내고 또 네. 무따를 또 진행하죠. 근데 전 팔란티어에는 상당히 제가 꽂혀 있거든요, 솔직히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마찬가지 기관 투자가 자산 변동 내역을 오늘 다 공개됐는데요. 이 보면 헤지 펀드들이 대규모로 이번에 새로 샀거나 아니면 기존부터 갖고 있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포인트 72라는 곳에서는 3천만 주 갖고 있다고 보고했고요. 소로스 펀드를 많이 줄였지만 1,850만 주. 서드 포인트는 아주 유명한 헤지 펀드인데요. 240만 주. 그리고 그 외에
소위 전 세계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락도 3천만 주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캐나다 연금펀드도 2,400만 주를 갖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어떤 꿈과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혹시 이거를 잘 모르시면 어저께 저희가 했던 것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시 보게 하시면 네. 나름 설명해 드려놨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스퀘어인데요. 스퀘어가 미주호 증권에서 중립에서 매수 올렸고 키뱅크에서 210에서 250을 올리면서 다시 오늘 5% 급등하면서 다시 사상치 효과에 급등했고요. 한번 또 이용도 하셨다는 파페치도 요즘 저희가 자주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스탠리에서 매수견,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매수를 기원하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2~3% 오늘 또 반등하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하고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영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